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랑스의 유명 작가 알퐁스 도데의 숨겨진 명작 코리뉴 영감의 비밀입니다. 이 단편소설은 한 노인이 간직한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르뉴 영감의 비밀. 밤에 가끔 이야기를 하러 나를 찾아오는 프랑스의 마마이라는 늙은 피리 부는 노인이 있다. 어느 날 밤 그는 뱅키를 마시면서 그럭저럭 20해나 전에 나의 이 풍차방앗간이 목격한 조그만 마을의 비극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노인의 이야기는 내게 감동을 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대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잠시 향기 높은 술단지를 앞에 놓고 피리 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기 바란다. 이 고장도 말입니다요, 날이. 언제나 지금처럼 활기가 없고 쓸쓸했던 것은 아닙니다요. 옛날 이 고장에서는 가루방아 찢는 일이 참말이지 번창하여 사방 백리 안에 있는 농부들은 모두 우리 마을로 그 밀을 빻기 위해 가지고 왔더랬지요. 마을 둘레의 언덕에는 어디라 할 것 없이 풍차 방앗간이 서 있었어요. 오른쪽을 보건 왼쪽을 보건 솔밭을 넘어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곤 미스트랑을 받아 돌아가고 있는 풍차의 날개와 등에 포대를 싣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귀여운 나귀떼들 뿐이었지요. 미스트랑은 프로방스 지방의 롱강 유역을 맹렬히 휘몰아치는 동북풍을 말합니다. 한 주일 내내 언덕 위에서는 채찍 소리니 풍차 날개에 천이 펄럭이는 소리니 방아 찢는 일을 돕는 사나이들이 이랴이랴 하고 나귀를 모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지요. 일요일이 되면 우리는 때를 지어 풍차간으로 갔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풍차간 주인들이 미스카 포도주를 대접해 줍니다. 레이스 달린 쇼를 걸치고 금빛 십자가를 목에 건 안주인들은 마치 여왕님처럼 아름다워 보였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피리를 가지고 갔어요.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여럿이 함께 파란 돌을 추었지요. 날이 풍차가는 이 고장의 기쁨과 번영의 근본이었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파리 사람들은 증기로 운전하는 제분 공장을 타라스콩 가도에 건설할 착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새 것은 무엇이든 좋다는 비유처럼 사람들은 덩달아 모두 제분 공장으로 밀을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풍차가는 완전히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한동안은 그래도 버티어 보았습니다만 도대체 증기를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애석하게도 차례차례로 풍차가는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지요. 이제는 귀여운 나귀들도 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여쁜 방앗간 아낙네들도 황금 십자가를 팔았어요. 이제는 미스카 포도주도 파란돌 춤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요. 미스트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풍차 날개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에서는 그 황폐한 집을 헐어버리고 그 대신에 포도와 올리브를 심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쓰러져 버린 풍차간 중에서 단 한 채의 풍차간만은 당당하게 버티어내어 제분 공장의 눈앞에서 나보란 듯이 그 언덕 위에서 힘차게 돌고 있었어요. 그것은 코르뉴 영감의 풍차간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이 풍차간이지요. 코르뉴 영감님은
60해 동안을 가루 속에서 살아온 자기 일에 한결같이 열심인 노인이었어요. 새로 지어진 제분 공장은 영감님을 미친 사람처럼 변하게 만들었어요. 영감님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제분 공장의 가루로 프로방스 지방은 독살당하게 되었다고 악을 쓰고 소리쳐대며 꼬박 한 주일 동안 온 마을 안을 설치고 다녔지요. 거기 가서는 안 돼. 라고 노인은 말했어요. 저 악당 놈들은 빵을 만드는데 증기를 쓴단 말이야. 그건 악마가 발명한 거야. 하지만 난 미스트랄과 드라몽탄으로 일하지.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입김으로 말이야. 영감님은 이렇게 풍차방앗간을 찬양하는 멋진 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러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노인은 풍차간에 틀어박혀서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혼자서 지냈어요. 부모를 여인 뒤로 이 세상에 할아버지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15살짜리 소녀인 손녀딸 비베트마저 영감님은 자신의 곁에 두려하지 않았어요. 가엾은 소녀는 저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지요. 그래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그녀는 농가의 보리 수확이니 누에 치는 집의 청소니 올리브 열매 따기 등 잡일과 날품팔이를 도맡아 했어요. 노인은 손녀딸을 만나느라고 그 농가를 찾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길을 40리나 자주 걸어갔어요. 막상 손녀를 만나면 울며 불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몇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이고장 사람들은 모두 방앗간 노인이 비베트를 쫓아낸 것이 인색한 탓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손녀딸을 그렇게 이 집 저 집으로 기러기처럼 떠돌아다니게 하고 더욱이 머슴 녀석들의 온갖 구박을 받는 등 그 어려운 남의 집 살이를 시키다니 그것은 결코 명예로운 일일 수는 없었지요. 적어도 코리뉴 영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나이가 더욱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법 남들의 존경을 받아오던 사나이가 이제는 거의 거지처럼 맨발에 구멍 뚫린 두건을 쓰고 너덜너덜해진 허리띠를 맨 모습으로 한 길을 걸어다니니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는 생각들을 했었으니까요. 우리들 나이든 축도 일요일에 영감님이 미사를 드리는 자리에 들어오면 퍽이나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코리뉴 영감도 충분히 그런 줄 눈치채고는 위원석에는 결코 접근하려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성당의 정면인 성수반 근처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요. 코리뉴이의 생활에는 어딘지 아리송한 데가 있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마을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밀을 가지고 가는 일하곤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풍차의 날개는 전처럼 변함없이 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때 마을 사람들은 길에서 이 가루방앗간 영감님을 만납니다. 그는 커다란 밀가루 포대를 실은 나귀를 뒤쫓아가고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코리뉴 영감님. 농부들은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변함없이 잘 되나요, 장사는? 여전하고 말고, 이 사람들아. 영감님은 힘차게 대답했어요. 덕분에 일거리가 떨어지진 않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고 물으면 영감님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정색을 하며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쉿, 이건 수출하는 일거리라네. 그 이상은 결코 캐낼 수 없었지요. 그의 풍차간에 들어가기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녀딸 비베트조차 들어갈 수 없었지요. 앞을 지나가다 보면 언제나 문이 닫혀 있고 언제나 풍차 날개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늙은 나귀는 볼록한 집터 위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고
말라빠진 커다란 고양이가 창틀 위에서 햇볕을 쬐고 눈을 흘금거리고 있었지요. 그런 모든 양상이 어딘지 모르게 은밀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므로 흔히 마을 사람들의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멋대로 코리뉴 영감의 비밀을 해석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그 풍착간 안에는 밀가루 포대보다도 금화 포대가 더 많더라는 것이 중론을 이루고 있었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체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경과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느 날 내가 피리를 불어 젊은이들을 춤추게 하고 있는 동안에 문득 내 큰아들과 비베트가 서로 못 잊어 하고 있는 눈치를 알아봤어요. 기실 나는 그 문제에 별달리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어떻든 간에 코리뉴라는 이름은 이 고장에서는 존경받고 있었고 거기에 또 귀여운 참새 같은 비베트가 우리 집안에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나로서는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지금 우리가 화제로 삼는 것이 이 한 쌍의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자주 있으므로 만일에 잘못이라도 저질러지면 낭패라고 생각되어 나는 곧 혼담을 성사시키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조부가 되는 사람에게 한두 마디 말을 건네려고 풍착강까지 올라갔지요. 아, 그런데 고약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글쎄, 이 영감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열쇠 구멍으로 그럭저럭 사연을 말했지요. 내가 말하는 동안 머리 위에서는 말라빠진 그 고양이 녀석이 악마와 같이 야옹야옹 울고 있더군요. 노인은 내가 끝까지 말을 하게끔 놔두질 않았어요. 게다가 자네 같은 피리꾼은 피리나 불고진에게 하고 몹시 무례하게 욕설을 퍼부어 버립디다. 그렇게 서둘러 아들을 장가 보내려거든 제분 공장에 가서 여공들이나 찾아볼 일이지. 하고 악을 쓰기도 하더군요. 그런 악담을 듣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서는 참는 게 현명하다고 여겨져 나는 이 미치광이 같은 영감을 그 풍착간에 내버려두고 돌아와서 애들에게 내 실패한 경위를 전해주었지요. 가련한 어린 양들은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직접 하소연할 테니 풍착간으로 둘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조르더군요. 나로서는 도저히 그 청을 물리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 두 애는 신이 나서 달려갔지요. 그들이 언덕 위에 닿았을 때 코르니유 영감은 마침 출타 중이었어요. 문은 겹으로 굳게 잠겨져 있었으나 이 노인은 깜빡 잊고 사다리를 바깥에 놓아둔 채 나갔어요. 애들은 그 자리에서 소문난 풍착간 안을 엿보기 위해서 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겠지요. 이 웬 수수께끼 같은 일인고 절구가 있는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포대 하나도 미랄 하나도 없었어요. 벽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 밀가루 자루라곤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어느 풍착간에나 풍기는 그 빠진 밀의 구수하고 따사로운 내음조차 맡아볼 수 없었거든요. 방아의 주축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 위에서는 커다란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래층의 방도 똑같이 참담하게 황폐한 모습이었어요. 더러워진 침대에 두세 벌의 넝마옷, 층계 위에는 빵 한 조각, 거기에 한 구석에는 구멍난 포대가 서너 놓여 있는데 그 구멍에서는 벽에서 떨어져 내린 흙덩이니 칠 부스러기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바로 여기에 코리뉴 영감님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풍착간의 면목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도 이곳에서 밀을 빻고 있다고 믿게 하느라고 영감님이 나귀에 싣고 그 일대의 길을 오락가락한 것은 벽에서 떨어진 회칠 부스러기니 흙 부스러기들이었던 거예요. 불쌍한 풍착간, 불쌍한 코르니우. 이미 오래전부터 제분 공장은 그들의 고객을 이들로부터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날개는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구는 헛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애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 그들이 본 진상을 내게 보고하더군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나는 곧 이웃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충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체 없이 각자의 집에 있는 밀을 몽땅 코리뉴 풍착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요. 말이 매듭지어지자 곧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밀, 이거야말로 진짜 틀림없는 밀을 실은 나귀의 행렬과 함께 언덕 위에 이르렀지요. 풍착간의 문은 활짝 열어젖혀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코리뉴 영감이 벽에 회칠 부스러기가 담긴 포대 위에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집을 비운 새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의 서글픈 비밀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지요. 아, 가련한 놈아.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풍차방앗간의 명예는 더럽혀졌어. 그러면서 그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온갖 이름으로 그의 풍차방앗간을 불러대며 울고불고 하더군요. 그러는 참에 나귀의 행렬이 집터의 도톰한 터에 닿았던 거예요. 우리는 풍차방앗간의 한창 때처럼 일제히 외쳐댔지요. 여보시오, 풍착간 영감님. 여보시오, 코리뉴 영감님. 문 앞에는 순식간에 포대가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고동색의 아름다운 미랄이 동시에 새어나왔습니다. 코리뉴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집디다. 그는 늙어 시들은 손바닥에 오목한 부분에 밀을 주워들더니 울고 웃으며 말합디다. 밀이구나. 훌륭한 지구. 좋은 밀이고 말고. 어디 좀 보여주게.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말했어요. 아, 난 자네들이 다시 날 찾아오리라는 것을 빤히 알고 있었어. 저 제분공장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지. 우리는 그를 행갈에 쳐서 마을로 데려가려 했어요. 그러나 영감님은 아니야, 여보게들. 무엇보다 먼저 내 풍차 녀석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지. 생각들을 해보라고. 꽤 오랫동안 나는 녀석의 입에 풀칠도 못해 주었단 말이야. 이리하여 우리 모두는 밀이 빠지고 달달한 가루가 천정으로 솟구쳐 오르는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이 가련한 영감이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포대의 주둥이를 열어보는 등 절구를 살피는 등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는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더군요. 이것만은 우리의 공로였지요. 이날 이후로 방앗간의 영감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아침 코리뉴 영감님은 호련히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고장의 마지막 풍차 방앗간의 날개는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돌지 않게 되었지요. 코리뉴 영감이 돌아가신 뒤 어느 누구도 그 뒤를 이을 사람이라곤 없었습니다. 별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종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롱강의 여객선이나 고을의 원님, 커다란 꽃무늬 우도새 시대와 마찬가지로 풍차 방앗간의 시대 또한 지나갔다고 여길 수밖에 없지 뭡니까요.